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건강 100년과 함께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은 더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100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는 점심 식사 후 나른할 때 습관처럼 커피 잔을 찾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커피 없이는 일도 집중이 안 되고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뇌와 몸을 강하게 자극하는 카페인이라는 성분 덕분에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커피를 끊으면 두통이 오고 쉽게 피곤해지고 심지어 기분까지 가라앉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카페인을 끊는 과정만 지나면 몸과 뇌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피곤함이 줄어든다 수준이 아니라 깊은 숙면을 되찾고 집중력이 한층 안정되며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커피를 끊으면 우리 몸과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끊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과 대체 음료 선택법까지 도움되는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카페인은 뇌에서 피로 신호를 보내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버립니다. 아데노신은 이제 좀 쉬자, 잠들어야 한다라는 신호를 주는 물질인데요. 커피를 마시면 이 신호가 차단되면서 졸음이 오지 않고 각성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덜 피곤하고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 같지만 문제는 밤에 찾아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 즉 체내에서 절반이 분해되는 시간이 평균 5시간에서 7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수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그 결과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더라도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끊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잠드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카페인이 사라지면 아데노신이 정상적으로 작용해서 졸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최소 6시간 이상 끊었을 때 평균 수면, 잠복기, 즉 잠드는 시간이 30분 이상 짧아진다고 합니다. 둘째, 깊은 숙면이 회복됩니다. 카페인을 마시면 우리가 자는 동안 찾아오는 깊은 잠, 즉 숙면 단계가 얕아진다고 합니다. 끊고 나면 뇌파에서 델타파가 다시 회복되면서 뇌와 몸의 회복력이 강화됩니다. 셋째, 꿈꾸는 잠, 즉 렘 수면이 안정됩니다. 렘 수면은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인데 이 시간에 뇌는 낮에 배운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마시면 이 렘 수면이 자주 끊어져 꿈이 이어지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커피를 줄이거나 끊으면 꿈꾸는 잠이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학습 효과가 높아지고 감정도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야간 각성 횟수가 줄어듭니다. 카페인을 꾸준히 마시는 분들은 밤에 자주 깨거나 얕은 잠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를 끊으면 이런 각성이 줄어들고 아침까지 이어지는 숙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 효율이 개선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줄이면 수면 효율이 평균 5%에서 10% 개선된다고 합니다. 즉, 누워있는 시간 중 실제로 자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추가로 카페인을 줄이면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되어 수면 리듬이 회복되고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 불면증 증상이 완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커피를 끊으면 단순히 잠이 잘 오는 정도를 넘어서 빨리 잠들고 깊이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수면의 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뇌 기능과 집중력입니다. 처음 커피를 끊으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두통이나 무기력감이 찾아오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 때문입니다. 평소 카페인을 꾸준히 마시면 뇌는 균형을 맞추려고 아데노신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때 갑자기 커피를 끊으면 아데노신 신호가 과하게 작동하면서 피로와 졸음이 강하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업무 효율도 낮아지고 쉽게 멍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시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뇌가 다시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2주에서 4주가 지나면 뇌의 혈류량이 늘어나고 에너지 대사가 정상화됩니다. 연구 결과 카페인을 끊은 사람의 뇌 혈류량이 20%에서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두뇌 피로 회복이 빨라지고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 작업 기억이 안정화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중력의 안정성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잠깐 업됐다가 금세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패턴을 경험하지만 끊고 나면 일정하게 꾸준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이상이 지나면 장기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집중력 지속 시간이 더 길어지고 특히 아침부터 오전 시간대에 집중력이 크게 개선됩니다. 또한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안정화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즉 자중 작업 처리 능력도 향상됩니다. 숙면이 회복되면서 메소케마, 즉 기억 저장소에서 기억이 제대로 정리되고 고정됩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 장기 기억력이 좋아지고 창의적인 사고도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자극해 불안과 초조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끊고 나면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되고 멘탈 기복이 줄어들어 집중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커피를 끊으면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이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뇌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꾸준한 몰입 향상된 기억력 정서 안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로 금단 증상과 에너지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끊고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페인 금단 증상입니다. 보통 끊은 지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시작됩니다. 두통, 피로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 기분 저하, 심지어 짜증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둘째 날, 즉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가 가장 힘든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증상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3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점차 완화되고 일주일을 넘기면 훨씬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바뀔까요? 첫째, 단기 변화 일주 이내. 이 시기에는 낮 동안 에너지가 확 떨어지고 평소보다 집중력과 의욕이 크게 줄어듭니다. 몸이 무겁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죠. 둘째, 중기 변화 2주에서 4주. 이제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가 정상화되면서 에너지 곡선이 점점 안정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연스럽게 각성이 일어나고 오후에 느껴지던 심한 피로, 이른바 카페인 크래시가 줄어듭니다. 셋째, 장기 변화 1개월 이후. 한 달 이상 지나면 하루 종일 일정하게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카페인에 의존하지 않아도 신체 리듬이 안정되고 꾸준한 집중과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아침 햇빛,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활력이 유지되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단 증상은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카페인이라는 외부 자극에 적응해온 균형을 다시 되찾는 과정일 뿐 결코 이상 신호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커피를 끊으면 초반에는 두통, 피로, 무기력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에너지 리듬과 안정적인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만 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커피는 적정량만 지키고 올바르게 마신다면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효과도 있습니다. 첫째,
섭취량 관리가 중요합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카페인 기준으로 약 400mg 이하, 아메리카노로 따지면 3에서 4잔 정도입니다. 하지만 고령층이나 임산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2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시간 조절이 필요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에서 7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라고 권장합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거나 예민한 분들은 아침에서 오전 사이에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첨가물 최소화입니다. 커피 자체보다 문제는 설탕, 프림, 시럽 같은 첨가물입니다. 이것들은 비만이나 대사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블랙 커피로 마시거나 저지방 우유나 두유 같은 건강한 대체제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개인 맞춤형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커피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자는 카페인이 맥박과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자는 이뇨작용이 강하므로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커피는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료가 아니라 하루 섭취량과 시간만 잘 지킨다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라는 겁니다. 만약 커피를 줄이고 싶거나 완전히 끊고 싶다면 대신 마실 수 있는 대체 음료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커피 대신에도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음료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카페인을 97% 이상 제거했기 때문에 커피의 풍미는 그대로 느끼면서도 불면증이나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 맛을 좋아하지만 카페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둘째, 곡물차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리차, 옥수수차, 현미차가 있는데요. 모두 카페인이 없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분 보충에 좋고 위에도 자극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허브티입니다. 허브티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모마일은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숙면에 도움을 주고 루이보스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또 페퍼민트 티는 소화를 돕고 상쾌한 기분을 주기 때문에 식후 음료로도 적합합니다. 넷째, 녹차와 홍차입니다. 이들 차에도 카페인이 조금 들어있지만 커피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훨씬 적습니다. 또한 차에 들어있는 엘테아닌 성분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치커리 커피입니다.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해 만든 음료인데 카페인은 전혀 없으면서도 커피와 비슷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섯째, 기타 기능성 음료입니다. 코코아는 카카오 속 플라바놀 성분 덕분에 항산화 효과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남미 전통차인 마테차는 적당량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어 커피보다는 순하지만 은은한 각성 효과를 줍니다. 정리하자면 꼭 커피만이 답은 아닙니다. 상황과 체질에 맞는 대체 음료를 잘 선택하면 카페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를 끊었을 때 우리 몸과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빨리 잠들고 깊이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둘째, 뇌 기능과 집중력이 안정됩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꾸준한 몰입, 향상된 기억력, 정서적 안정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단 증상과 피로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짧게는 며칠, 길어도 일주일 정도면 사라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운 에너지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넷째, 꼭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키고 오후 늦게만 피한다면 커피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커피를 줄이고 싶다면 다양한 대체 음료가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 곡물차, 허브티, 녹차, 치커리 커피 같은 음료를 활용하면 카페인 부담 없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해서 즐기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백년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지고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100년의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